자, 지난 리뷰에서 제가 아이패드하고 아이폰 앱을 애플 M1 맥북 프로, 맥 미니, 맥북 에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게 테크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는 이퓨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애플의 맥북 프로 13형 M1 모델, 정말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고 있죠. 그리고 함께 출시된 맥북 에어와 맥 미니 제품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제가 맥북 에어와 맥 미니 제품도 리뷰를 해드릴 예정인데요.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들이 주신 댓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이 주시는 댓글은 대부분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 댓글을 다 읽어보시지는 않기 때문에 이 모델에 대해서 궁금하신 걸 해결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오늘은 제가 구독자분들이 질문 주신 내용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은 애플 M1 맥북 프로, 맥북 에어 땡땡땡 괜찮아요 라고 한번 잡아봤습니다. 제가 크게 7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첫 번째는 발열과 소음, 제가 그동안 사용하면서 느꼈던 발열과 소음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맥북 에어와 맥북 프로 사이에서 고민을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예정이고요. 세 번째는 램을 업그레이드를 할까 SSD를 업그레이드를 할까 고민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제 생각을 이야기해 드릴 예정이고, 네 번째는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인텔 맥과는 어떻게 다른지 제가 지금까지 사용했던 경험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질문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16인치 제품이 출시가 될지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 부분도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윈도우가 되는지, 그리고 아이폰과 아이패드 앱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할 수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발열과 소음 그리고 성능인데요. 진짜 성능적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모델이 바로 이번에 출시가 된 애플 M1 맥북 프로, 맥 미니 그리고 맥북 에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동영상, 4K 동영상을 렌더링도 해보고 다양한 사진 편집 등의 작업을 해봤는데요. 느낀 점 중에 하나가 이 제품 진짜 발열이 없습니다. 특히 맥북 프로 모델은 액티브 냉각 시스템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팬이 탑재가 되어 있지만, 제가 다양한 작업을 하면서도 이 팬을 돌리기가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자, 지금 제가 4K 렌더링을 하나 돌릴게요. 4K 30프레임으로 된 렌더링을 약 4기가 파일 정도를 돌리는 상황에서 한번 라이트룸을 실행을 해서 사진을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도 약간 놀라울 정도로 발열이 없습니다. 그래서 팜레스트는 물론이고, 특히 맥북은 이 부분이 제가 기존에 사용할 때 이 부분이 뜨거워지는데 이 부분에서도 거의 발열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사용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지금 4K 렌더링이 돌아가고 있죠. 지난번에 본 것처럼 7분 정도의 영상이 약 7분 정도면 렌더링이 완료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렌더링 속도도 빠르고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퍼포먼스가 아니고 퀄리티 버전으로 놓고도 버벅임 없이, 전혀 버벅임 없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발 등을 하진 않지만 다양한 작업을 걱정 없이 빠른 속도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반가운 소식이 하나 전해졌는데요. 어도비에서 애플 M1용 어도비 프리미엄 프로 그리고 프리미엄 러쉬 오디오 베타 버전을 공개를 했고, 라이트룸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어도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라이트룸은 M1 버전으로 출시가 되어 있고요. 포토샵은 이미 베타 버전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번에 프리미어 프로와 프리미어 러쉬 그리고 오디오 베타 버전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도비에서 이렇게 베타 버전의 성능도 보여줬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M1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끝에 있는 모델은 16인치 맥북 프로 최상위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M1 모델이 성능이 어느 정도 좋은지 어도비 자료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머신러닝 관련해서 얼마나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동영상을 돌리고 지금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버벅임 없이, 그리고 발열 없이, 팬 소음 전혀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 애플의 M1이 탑재된 맥북 에어 또는 맥북 프로 모델 중에 하나를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제품을 구매하면 좋을지 질문하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일단 맥북 에어 제품의 장점은 휴대성이죠. 1.29kg으로 조금 더 가볍고요. 그리고 이 모델은 전면이 조금 슬림하기 때문에 휴대성에서는 분명히 맥북 에어 제품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제품의 성능이 워낙 좋기 때문에 펜리스 모델인 맥북 에어 제품으로도 사진과 동영상 편집 등을 마음껏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럼 맥북 프로 모델은 뭐가 좋냐? 일단 기본형 모델에서 GPU가 8코어, 7코어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과 동영상 작업을 조금 더 깊이 많이 하시는 분들에겐 아무래도 맥북 프로 모델이 좀 더 적합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터리에서 차이를 가지죠. 18시간, 20시간으로 차이를 가지고 있고, 맥북 프로 모델은 터치바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영상을 편집하거나 할 때 이 터치바를 저는 정말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같은 경우에도 맥북 프로 모델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더 좋은 스피커를 탑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피커적인 측면에서도 에어 제품에 비해서는 프로 모델이 장점을 가지고 있고요. 네, 동영상 다 돌아갔네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동영상 렌더링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사운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그렇다고 맥북 에어 모델의 사운드가 좋지 않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맥북 에어 모델도 충분히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가 있지만 맥북 프로 모델의 사운드의 다이나믹 레인지가 좀 더 높다는 점은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이크적인 부분에서도 스튜디오급 3어웨이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퀄리티 좋게 목소리를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맥북 프로 모델이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물어보시면 인터넷 서핑이나 사진, 동영상 편집을 어느 정도 하면서 문서 작업 등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맥북 에어 모델을 선택하셔도 충분히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진과 동영상 작업을 좀 더 많이 하신다고 하면 맥북 프로 모델, 그러면서 좀 더 오래 사용하고 터치바까지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맥북 프로 모델을 사용을 하시는 게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궁금해 하시는 게 어떤 사양의 제품을 선택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도 정말 많았는데요. 바로 램을 업그레이드 할까 아니면 SSD를 업그레이드를 할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기본형 모델을 사도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한 사람은 그러면 흑우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램은 분명히 다다 익램이라고 하죠.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한 가지를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가격이 같기 때문에 저는 램은 8GB를 그냥 선택을 하시고 SSD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고요. 램은 16기가로 업그레이드 하신 건 충분히 의미 있는 선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8GB 기본형 모델을 지금 제가 사용을 하고 있고, 이 모델을 선택을 하셔도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작업 충분히 빠른 속도로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가지를 업그레이드 한다면 SSD를 업그레이드를 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기본형 모델로 사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 이런 질문을 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외장 SSD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이득이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분명히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외장 SSD가 이득일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 더 가지고 다니는 것과 아니면 이렇게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건 분명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저분들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기존에 제가 사용했던 맥과는 어느 정도 차이가 느껴지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약 10년 정도 맥을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간 다양한 맥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맥북 프로 16인치 i9 모델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경험을 해본 바를 이야기를 해드리면 애플 M1 모델이 좀 더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도비에서 출시된 M1용 포토샵 베타 버전을 설치를 했습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 속도로 열립니다. 자, 지금 인텔 버전의 맥북 프로 등을 사용하신 분들은 한번 포토샵을 열어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성능이 빠르고요. 특히 동영상 편집 등의 작업을 할 때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텔 i9 모델에 비해서도 빠른 느낌을 받으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는 정말 혁명적인 제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로제타 2에 대해서도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요. 우리가 에뮬레이터라고 하면 에뮬레이터는 보통 먼저 에뮬레이터를 실행하고 해당 에뮬레이터에서 원하는 앱을 실행을 하는 형태죠. 그렇지만 로제타 2는 사실은 사용하면서는 거의 보이지가 않게 사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포토샵은 인텔 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로제타 2로 구동이 됩니다. 그런데 한번 바이너리만 번역을 해주면 거의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제가 몇 가지 앱들을 더 설치를 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폰트 시스템도 잘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앱들을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부 플러그인 구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고 있는 플러그인 등이 지원이 되는지는 한번 살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처럼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을 사용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더 큰 화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16인치 모델도 출시가 될까요? 인데요.
사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애플이 지난 WWDC 2020에서 2년 내에 모든 라인업을 리뉴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은 물론이고 아이맥 등이 출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도 추후에 만나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요. 저는 맥은 처음 사용하는데 어렵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윈도우 사용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맥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을 해보면 정말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같은 경우는 부트캠프는 불가능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패러렐즈 데스크탑에서 애플 M1을 지원하기 위해서 현재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해외 사이트 등의 리뷰를 찾아보면 이미 테스트를 한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러렐즈는 구입형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꼭 윈도우가 필요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나중에 패러렐즈를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해서 윈도우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인터넷 뱅킹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24 등의 사이트 등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윈도우가 필요한 작업이 아니라면 많은 작업을 맥에서도 이제는 충분히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 인터넷 뱅킹은 거의 PC로 안 하고 스마트폰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과 맥북 에어 또는 맥북 프로를 함께 사용하시면 대부분의 작업을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시점에서 한번 배터리를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10분 정도고요. 100%고 제가 계속 사용을 하도록 할게요. 4시 10분에 배터리를 봤었죠. 그리고 중간에 한 번 더 봤는데 지금 92%. 제가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아직 10%도 소진이 되지 않았네요.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는 정말 걱정 없이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리뷰에서 제가 아이패드하고 아이폰 앱을 애플 M1 맥북 프로, 맥 미니, 맥북 에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자,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앱을 검색을 하면 맥에는 없지만 이렇게 아이패드, 아이폰용으로 있으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모든 앱들이 제공이 되는 건 아니고요. 개발사에서 약간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미 애플이 아이패드용 앱 등을 쉽게 맥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도구 등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앱들은 점차 늘어날 것 같고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 개를 깔아봤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삼성증권 사용이 가능했고, 이런 게임들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뭐 터치형 게임이지만 터치는 안 되지만 이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플레이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피포인트 앱이나 스타벅스 앱 등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아주 간단한 뭐 사진 편집 앱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필터를 적용하는 앱들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앱들은 앞으로 점점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앱들을 이제는 맥에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게임 잘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러한 작업을 하면서도 뜨겁냐? 뜨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배달의 민족 등은 아직 다운로드가 불가능한 걸 볼 수가 있었고요. 일부 은행 앱 등은 사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냥 인터넷 뱅킹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맥북 프로나 맥북 에어를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제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포스터치 트랙패드입니다. 제가 다른 노트북들은 주로 마우스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물론 맥북을 작업할 때도 마우스로 작업을 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모델은 확실히 이 트랙패드를 통해서 손에 부담 없이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트랙패드만 사용을 할 때도 많습니다. 사진이나 동영상 편집 작업을 할 때도 충분히 이 트랙패드만 가지고도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차이가 되냐? 바로 작업 공간이 좁을 때가 있죠. 비행기에서 사용을 하거나 기차에서 사용할 때는 마우스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에도 이 트랙패드 자체만으로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바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모델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이건 M1 모델에만 적용된 특징은 아니고요. 다른 맥북 프로나 다른 맥북 에어 모델도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애플 M1 맥북 프로, 맥북 에어, 맥 미니 제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직접 사용해본 경험을 가능한 다양하게 말씀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구독자분들이 이 모델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내용들이 충분히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또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주시면 제가 댓글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에어, 맥 미니 제품은
제가 가능한 빠르게 또 리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해 두시면 해당 영상들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